6월 4일 화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76% 하락한 2662.10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한편 코스닥 지수는 0.13% 상승한 845.8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수,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25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7종목, 코스닥에서는 18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동양철관, 한국석유, 화성밸브, 에이비온, 에이펙트, C사이트, 동양에스텍 7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상장 폐지 종목인 BDI를 제외하고는 없었습니다. 총 25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섹터별로 묶어보니 3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석유 관광 섹터입니다.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작년 2월경 이러한 가능성을 기반으로 미국 기업의 심층적인 분석을 맡겼고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서는 석유와 가스전 개발은 물리 탐사와 탐사 시추, 상업 개발의 3단계로 진행된다며 지금부터는 두 번째 단계인 탐사 시추 단계로 넘어가서 실제로 석유와 가스가 존재하는지, 실제 매장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할 차례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소식 속 석유 및 관광 관련주들의 강세가 이어졌으며 관광은 소재에 따라 원유나 천연가스 채취에 쓰이기 때문에 관련주로 엮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제약 바이오 섹터입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임상 종양학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에서 세계 최대의 바이오 행사인 바이오 USA가 개막하면서 일부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강세가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유럽중앙은행이 6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유력한 상황에서 이러한 금리 인하 기대감도 제약 바이오 섹터에 긍정적으로 작용된 모습인데요. 이 중에서도 ABO는 폐암 치료제인 바바메킵을 원래 적응증인 비소세포 폐암이 아닌 악성 뇌종양에 처방했더니 암세포의 90%가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는 단독 기사가 전해지면서 상한가에 직행했습니다. 한편 비만 치료제의 요요 현상 문제가 부각되면서 장기지속형 약물 기술을 보유한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주목받은 모습이었는데요. 비만 관련주인 펩트론과 인벤티지랩이 대표적으로 부각되었어요. 참고로 샤페로는 인플라메이징 제품 개발에 대한 공동 연구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화장품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3번 방산 섹터입니다. 남북 간의 군사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발의됐었던 9.19 군사합의의 전체 효력 정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는 최근 탈북민 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다시 뿌리기 시작하면서 북한이 복수를 위해 오물풍선을 살포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인데요. 효력 정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는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도 대북 확성기 등의 즉각적인 대응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상 소식 속 방산 관련주 일부가 강세를 보였으며 이 중에서도 삼영ENC는 최근 방산 부문의 수주 물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AI 플랫폼 기업인 엘젠과 협력하여 국방사업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집중한다고 밝힌 부분이 재부각된 모습이었네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에이펙트는 최근 국내외 투자은행과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매각주관사 선정을 위한 입찰 제안 요청서를 발송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이후 절차를 거쳐 국내의 한 회계법인이 매각주관사로 선정됐다고 알려졌는데요. 에이펙트는 작년에 두산 테스나와 경영권 매각을 논의하기도 했지만 끝내 논의가 결렬되며 매각은 이뤄지지 못했는데요. 매각 소식이 다시금 부각되며 강한 매수세를 입은 모습이었네요. 한편 엔비디아가 다음 신제품인 AI 칩을 넘어 다다음 신제품 AI 칩인 루빈에 대해서도 발표한 가운데 일부 반도체 관련주들도 함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도 SK증권의 실적 호조 전망이 붙었던 뉴파워 플라즈마가 함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C사이트는 미국의 소매 의류업체인 갭이 월가의 기대를 웃도는 호실적을 공개하며 강세를 보였던 가운데 C사이트가 갭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는 부분이 부각되며 이틀 연속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갭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3% 증가했으며 증권사의 추정을 192%나 웃도는 순이익을 냈다고 발표했는데요. 특히 전년 동기에 순손실에서 흑자 전환했다고 밝히면서 의류업황 개선 기대감을 잇고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네요. 다음으로 모나리자는 인도네시아의 제지회사인 아시아 펄프앤페이퍼에 매각됐다는 단독 기사가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모나리자의 매각으로 해외 사모펀드인 모건 스탠리 프라이빗 에쿼티는 10년 만에 자금을 회수하게 됐다고 전해졌습니다. 아시아 펄프앤페이퍼는 글로벌 10위권의 제지회사로 모나리자에 펄프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인수 시너지가 상당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공조는
냉각 시스템 관련주로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LG전자가 최근 미국 현지에 구축되는 대형 데이터 센터 단지에 냉각 시스템을 공급하는 계약을 따냈다고 알려진 가운데 삼성전자가 미국 대형 냉난방 공조 기업인 레녹스와 손잡고 냉난방 공조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부 냉각 시스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냉난방 공조란 난방과 환기, 냉방 등을 효율적으로 제어하고 에너지 절감 효과도 함께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이러한 삼성의 움직임은 대형 주택단지는 물론 열을 많이 뿜어내는 데이터 센터와 고층 빌딩을 중심으로 냉난방 공조를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난 것을 고려한 투자라고 분석되고 있어요. KB증권에서는 AI 데이터 센터가 서버 10만 대 이상을 가동하는 전력 소모도 크지만 서버에서 발생되는 열을 식히는 데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는 만큼 AI 시대의 최종 주도권은 열관리 업체가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삼성공조가 냉각 시스템 관련주로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네요. 다음으로 솔브레인홀딩스는 어제 장마감 후 종속회사인 솔브레인 네트워크스가 탑업인 증권 취득 및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솔브레인홀딩스를 대상으로 1,500억 원 규모의 3자 배당 유상 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하면서 어제 시간의 장에 이어 정규장에서도 강세로 마감했고요. 한편 수처리 관련주로 무기는 코오롱글로벌과 뉴보텍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최근 사우디가 대규모 수처리 프로젝트 발주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습니다. 이는 중동 수처리 시장 진출 기회를 엿보는 한국 기업들에게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끝으로 휴림네트워크스는 지난 5월에 무상감자로 인한 거래 정지가 해제되었던 종목인데요. 하이투자증권에서 1분기 국내 로봇 업체들의 실적은 전반적으로 부진했지만 하반기에는 성장세가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로봇 관련주로 매수세가 유입된 모습이었습니다. 하이투자는 개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모든 로봇 업체의 탑라인 성장세가 높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현재 엔비디아가 AI와 로봇을 결합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제공하며 미래 로봇 시장의 판을 짜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국내 로봇 기업들에게 낙수 효과가 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 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